코로나가 끝난다면 사람들은 다시 극장으로 향할 것인가? 어떤 형태의 컨텐츠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가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고요. 이 길이 내 길일까? 이 일이 내 일일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과연 내가 사회생활에 적합한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안녕하세요. 스타트 플러스 MC 박지혜. 이기현입니다. 네. 이기현 나레이터님은 영화 보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오랜만이에요, 나레이터라고. 아, 네. 저도 입에 참 잘 안 붙어서 한참 생각했어요. 큐레이터. 아, 큐레이터? 아, 죄송해요. 큐레이터.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최근인데요? 그래도. 네, 혼자 심야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영화관에. 네, 영화관에 가서 사람이 많이 없죠. 네, 많이 없었어요. 네. 저도 요즘에 그 영화라고 하면 그 넷플릭스나 유튜브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영화관 가기 저도 뭐 마찬가지여서 많이 꺼려지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영화계에서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만호 엔터테인먼트 오미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사 만호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는 오미선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작은 영화들을 수입하고 배급하고 그리고 마케팅을 하고요. 한쪽으로 제작도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네, 만호 엔터테인먼트의 만호라는 그 뜻에 왠지 큰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 크다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만호가 받침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호라는 단어를 대부분의 언어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도 발음하기 편한 그 어떤 이름을 찾다가 만호가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의미도 라틴어로는 약속과 신뢰를 의미하고, 그리고 동양에서는 부와 권위를 상징한다고 해서 네, 좋은 의미인 것 같아서 지었고요. 아프리카의 어떤 언어 중에는 만호가 비바람이 몰아칠 때 쉬어가는 곳을 만호라고 한대요. 그래서 대단히 마음에 네. 들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네요. 네, 얼떨결에 지었는데 네. 지어놓고 나니까 좋은 의미들이 많이 보여서 그 세 번째 의미는 원래 알고 몰랐어요. 몰랐다, 예, 나중에. 한 3년 전쯤 알게 개인적으로는 되었어요. 세 번째가 제일 마음에 그렇죠. 드는데.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연히 나도 알게 됐는데 만호가 이렇게 좋은 뜻이 있더라. 그래서 저도 되게 감동했고 기뻤죠. 그 저희가 스타트업 플러스에는 사실 영화 배급사 그 대표님은 처음 오시는 거거든요. 저는 영화를 보는 걸 좋아를 하지 영화가 어떻게 제작이 되고 배급이 되는 것까지 사실 그 단계는 잘 몰라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생산 과정이 있고, 그리고 유통 과정이 있고, 마케팅하는 과정이 있고, 상품의 어떤 주기와 동일하다. 단지 그 상품의 아이템이 영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오히려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모든 상품은 마케팅, 홍보가 필요하고 유통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배급사에서 담당하는 건 홍보랑 유통인가요? 네, 상품의 유통 분야를 의미를 하는데, 유통이 잘 되려면 마케팅, 홍보도 필요하니까 같이 아우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하고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와 다 비슷할 거예요. 자기 자식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메이크업도 좀 예쁘게 해주고 싶고, 이제 이런 게 마케팅의 과정인 거고, 이 마케팅이라는 것이 관객과 영화인들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업무인 거잖아요. 영화를 보기 전에 제대로 정보를 알고, 그거 영화에 대한 이미지를 느끼고, 그리고 그 영화를 관람하는 이제 그런 수순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제 좀 신경을 못 써서 영화가 제대로 소개가 되지 않았다거나 알려지지 않았다거나 또는 알려졌다 하더라도 잘못 알려졌다거나 이러면 두고두고 그 영화한테 되게 미안해요. 최근에 이제 되게 이쪽 분야가 코로나 이전 이후로는 아닐 것 같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얘기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앞당겨진 거다, 미래가. 뭐 교육, 유통, 비즈니스 모든 분야가 다 그랬거든요. 코로나가 나와서 새로 나온 서비스는 그렇게 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이전에 있었던 거고, 줌이라고 하는 뭐 그 온라인 회의 회사도 오래전에 있었던 회사고, 아까 넷플릭스도 얘기하고 했지만 그것도 예전에 있었던 서비스고, 증가율이 이제 폭증을 하고
라이프 패턴이 바뀌고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이쪽 파트로 보실 때는 포스트 코로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의 이제 비중이 좀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화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지 그들이 영화를 보던 사람이 안 보고 안 보던 사람이 보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소비하는 비율이 예전에는 뭐 극장 위주였다면 지금은 언택트로 소비하는 이제 방식들이 조금 더 사이즈가 커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중이 커졌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끝난다면 사람들은 다시 극장으로 향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추측들이 있고 분석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변수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집안에만 있던 사람들이 답답하고 어딘가를 가야 하니까, 가고 싶으니까 레저 또는 오락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식으로든 극장은 살아남을 것이고, 더더욱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의 가치를 더 크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도 습관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서 극장에만 가야 영화를 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얼떨결에 집안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서 집안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더 편하게, 그리고 습관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관성이 붙어서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끝나도 집안에서 남들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나 혼자 보고 싶을 때 보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보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면서 계속 그렇게 소비를 할 것이다 라는 것들도 있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집안에만 있다가 실내에만 있다가 답답해서 밖에 나와서 뭔가 여가 행위를 할 때 그것이 극장일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택지가, 우리가 당장 이제 영화 하는 사람들은 극장을 떠올리겠지만 스포츠를 하는 분들은 스포츠를 떠올릴 것이고, 여가 아이템의 변화에 대한 변수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네. 저희가 이제 그럼 영화가 뭔가? 그러니까 사실 이미 OTT 서비스의 대표적인 넷플릭스가 나왔을 때 옥자가 영화제에 올라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유튜브에 올리는 웹드라마 같은 게 그러면 드라마 어워드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이제 영화를 배급하는 방식, 보는 방식, 러닝타임 다 지금 변수가 생기고 있잖아요. 업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떻게 의견들이 큰 줄기가 지금 가고 있나요? 창작자라기보다는 창작자를 서포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마케팅을 한다거나 장사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금 말씀하신 본질적인 질문, 영화냐, 영화가 무엇이냐, 어떤 개념에 관한 부분은 그게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 오히려 어떤 형태의 컨텐츠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가가 더 저한테는 좀 개인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영화라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은 너무나 개념적으로도 장황한 개념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해석의 여지들도 워낙 많은 것이라 과연 어느 만큼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일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아까 뭐 말씀하셨던 여가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접근 방식이 많이 달라지니까, 대표님의 어떤 창업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 그 이전 상황이잖아요. 그 창업할 당시에 이게 왜 비즈니스가 됐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할 줄 아는 게 영화밖에 없어가지고요. 네. 혹시 전공도 그럼? 전공은 사범대를 졸업했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미디어를 전공했어요. 미국에서 뭐 학위를 따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필름 비즈니스 공부를 따로 했죠.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학보사 기자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화를 접해서, 사실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화만 했다라고 해도 별로 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걸 내가 업으로 삼아봐야겠다라는 어떤 뭐 지점이나 뭐 어떤 경험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두 분은 어떤 커리어와 어떤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길이 내 길일까, 이 일이 내 일일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제 생각에 저도 거의 회사를 차리는 그 지점까지 과연 이 일이 내 일일까, 과연 내가 사회생활에 적합한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는 과연 내가 영화를 계속 할 만한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근데 회사를 차려서 딱 좋은 건
이제 인생이 빼박이 아니 빼박 아, 괜찮습니다. 네네 그게 오히려 잡념이 사라지고 아 이제 이 길로 가야겠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다른 데를 기웃거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잡념이 사라지는 느낌 그걸 생각할 틈이 없어지신 거 아니에요? 딱 사업자 등록 그것도 되는 거 있죠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있고요 네. 그냥 내 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느 시점에 굴곡도 있을 거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로 보이는데 아, 이 길은 그냥 가야겠다 내 인생에.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길이 뭐 좌로 갈지 우로 갈지 계속 직진으로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속 걸어서 어떤 이 길을 계속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어쨌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게 일론 머스크 때문이잖아요. 이 사람이 인생의 기로에 설 때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 생각이 될 때 이 일이 돈을 벌까 뭐 뭘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필요할까? 정말 너무나 이상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 세상에 가치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그것만 생각한대요. 그게 자기 인생인 거고 자기 삶인 거고 자기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별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주어진 길대로 가게 되는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 대표님께서 거의 뭐 10년 넘게 회사 운영을 해오고 계신데 운영을 하시면서 좀 목표로 두고 있는 가치가 있으실까요? 그냥 그게 어릴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목표나 계획 같은 게 없었던 삶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을 함부로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그냥 막연하게 적어도 요즘 유행어죠. 선을 지키겠다라는 선을 지키고 싶다라는 그 선 같은 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도 시기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선들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회사를 차린 다음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잘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것이 나에게도 이롭고 소위 승리하는 삶에 분명하게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소하게는 내가 회사가 매출이 올라가면 직원들하고 다만 얼마라도 나눠 갖는다거나 그러니까는 뭐 마음도 나누고 뭐 금전도 나누고 뭐 경험도 나누고 그런 게 다 나눔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회사라면 대표자인 것 같아요. 그런 뭐 거래처하고도 잘 나눠야 되고요. 나눔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죠. 되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싶어하는 기업이다라는 희망만 생각이 들어요. 직원을 채용하실 때 그러면 어떤 점을 좀 많이 보세요? 사실은 직원을 채용할 때 제가 아닌 직원들이 면접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에 출근을 하면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그냥 혼자서 고립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고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결국은 기존의 직원들하고 어울려서 뭔가를 도모해야 되고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하고 잘 맞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나. 제가 그 섭외 요청 드리면서 직원분들 한 2분 정도랑 통화를 했잖아요. 근데 다들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훌륭하죠. 네, 그래서 대표님이 더 궁금해졌었어요. 네. 저희 직원들 되게 정말 훌륭합니다. 네. 그리고 알면 알수록 되게 멋있는 데도 있고 근사하죠. 스타트업 관점에서 보면 팀을 짤 때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거나 닮은 사람들은 좀 편하고 얘기가 잘 통하고 이런 장점은 있긴 한데 반대로 우리가 이런 건 부족하니까 이런 사람을 좀 채워서 한 팀으로 만들어야겠다. 어느 쪽이 먼저셨어요? 회사를 처음 차릴 때는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급했고 빨리 내 영화를 완성을 해가지고 명실상부한 제작사가 되어야 하니까 조급한 마음이 있고 능력도 엄청나게 출주고 시나리오 보는 눈도 좋아야 되고 막 마케팅 감도 좋았으면 좋겠고 막 기왕이면 외국어도 좀 했으면 좋겠고 막 그런 능력 위주로 그렇죠. 능력 위주로 보다가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이게 나이 들어가는 건지 제 친구 말에 의하면 사장 트레이닝이 어느 정도 끝났나 보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영화사 사장님은 저한테 이제 네가 사장질을 좀 배웠구나 뭐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사람들을 채용할 때의 기준은 계속 바뀌는 것 같고요. 그게 회사의 칼라가 되죠. 어느 순간에는. 네, 근데 과연 지금 저희 칼라가 생겼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칼라는 내부에 있으면 잘 못 보이죠. 아.